안녕하세요. 한가롬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1박 2일로 라이딩을 떠나보려 합니다. 목적지는 경북 안동으로 서울에서 출발해 안동 곳곳을 둘러볼 예정이에요. 안동은 이번이 바이크로 세 번째 방문인데요.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라 한두 번의 여행만으로 다 둘러보기엔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좋았던 풍경을 다시 만나고 아직 가보지 못했던 곳들도 천천히 둘러보려 합니다. 안동으로 가는 길은 서울을 출발해 횡성, 평창, 영월을 지나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편도 약 290km로 최단 거리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길을 따라 달릴 수 있어 안동을 찾을 때마다 늘 이 길을 선택했어요. 횡성과 평창 구간은 올해 여러 번 달렸던 길이라 오늘은 조금 덤덤한 마음으로 지나갑니다. 대신 평창 화리 교차로를 지나면서부터는 오랜만에 만나는 풍경이라 반가움이 먼저 찾아오네요. 도로 끝으로 우뚝 솟은 산과 양옆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길을 감싸듯 펼쳐집니다. 이 풍경을 시작으로 영월을 지나 안동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특히 좋아합니다. 영월 김삿갓로에 들어서면 눈앞을 가득 채우는 산줄기가 압도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가까이 다가설수록 산세가 더욱 웅장하게 느껴져 이곳을 지날 때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김삿갓면을 지나 88번 국도를 따라 달리다 보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를 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경북 봉화군입니다. 태백에서 봉화를 거쳐 안동 도산서원까지 이어지는 35번 국도는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한국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삼이정 계곡을 지나 안동까지 오늘도 35번 국도를 따라 내려가 봅니다. 이 길을 지날 때마다 꼭 들르곤 했던 범바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좀 바뀌었네. 그런데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예전에 이곳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전망을 바라보고 새끼 고양이들도 만났던 기억이 있어 더욱 아쉽네요. 그래도 공사가 끝난 뒤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봉화에서 안동까지 이어지는 길 옆으로는 낙동강이 함께 흐릅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달리다 보면 꼭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달리는 과정 자체가 여행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실은 한국에서 라이딩을 하다 보면 이런 풍경이 그리 색다롭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온 여행자들의 눈에는 강과 산이 어우러진 이 장면이 오히려 한국다운 매력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을 따라 달리다 보니 어느새 안동에 들어섰습니다. 더운 날씨를 뚫고 먼 길을 달려왔더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부터 안동을 천천히 둘러볼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안동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목적지인 고산정으로 향합니다.
진입로부터 협곡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기대감이 커져가네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뭔 데서 오셨는데?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 왔어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안동 와서 여기 처음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가요. 잘라면 저 다리 건너가야죠. 그러니까 여기. 요 걸어가시면 좀 보면 돼요. 별로 볼 건 없는데요. 네. 카메라만 이쁘게 보이는데 사실 볼 거 없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강 건너편에 보이는 정자가 바로 고산정입니다. 퇴계 이황의 제자인 금난수가 세운 정자로 주변 협곡은 아름다운 소나무가 어우러져 가송엽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요. 정자와 협곡 뒤로 이어지는 능선이 한층 깊이 있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안동에 이런 풍경이 숨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잘 봤습니다. 풍경이 엄청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다시 가야 될 겁니다. 아, 오늘 하루 자고 갈 거예요. 숙소는 정했어요? 네, 정했어요. 시내 쪽? 안동시 쪽이요. 여기가 약간 유명한 호텔이거든요. 아, 여기 숙소가요? 안 됐는데. 어. 하여말 갔다 왔는겨? 하회마을 예전에 갔었어요. 앞에 부용대는 안 가봐서 거긴 내일 한번 가보려고요. 어쨌든 뭐 대단하십니다. 혼자 다니기 쉽지 않은데. 선생님도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히 갈게요. 다시 길을 나서봅니다. 낯선 여행자인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응원해주신 현지분들 덕분에 오늘 여행의 시작이 더욱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어 계속되는 35번 국도를 달려봅니다. 안동 도산면을 가로지르는 길로 짙은 초목과 곱게 뻗은 도로 덕분에 달리는 내내 기분이 참 좋네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달릴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도산면을 지나 어느새 오늘의 다음 목적지인 도산서원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저는 낙동강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궁금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둘러볼 곳은 퇴계 이황이 사색을 즐겼다고 전해지는 천광 운영대입니다. 강 건너 보이는 정자 시사단은 정조가 퇴계 이황을 기리기 위해 특별 과거 시험을 열었던 곳이라고 해요. 이제 도산서원을 천천히 걸어봅니다. 서원 안에는 유생들이 공부하던 공간과 퇴계 이황이 머물렀던 도산서당이 남아있어요.
하나하나 둘러보다 보니 당시 이곳에서 이어졌던 배움의 분위기가 조금은 전해지는 듯합니다. 회계 이황은 지폐에도 새겨질 만큼 유명한 인물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제게는 그 위상이 선뜻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회계 이황의 흔적을 마주하다 보니 그가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아온 인물인지 새삼 실감하게 되네요. 안동을 여행한다면 도산서원은 꼭 들러봐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바이크에 올라 길을 달려봅니다. 오후 5시가 지난 시각이라 이제는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향해야겠어요. 숙소는 안동 문화의 거리 인근에 잡았습니다. 아직 해가 지기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 안동호 가까이로 이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안동은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안동호와 낙동강이 있어 물길을 따라 달리는 풍경도 기대가 되네요. 지도를 보고 호수 가까운 길을 선택했는데 막상 달려보니 대부분 산길이 이어집니다. 지도상으로는 물길이 바로 옆에 있지만 나무와 산에 가려 조망은 썩 좋지 않네요.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지만 산길을 즐기며 달리던 중 문득 전망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와.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워서 조금 더 가서 바이크를 돌려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우연히 들르게 된 이곳은 안동루 전망대입니다. 안동댐과 낙동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네요. 계획에 없던 장소를 발견하는 것도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전망대를 내려와 달리다 보니 낙강 물빛공원을 지나게 됩니다. 조금 전 안동루에서 내려다봤던 풍경을 이제는 가까이에서 만나네요. 주변 경치와 어우러진 도로를 달리다 보니 이곳이 제법 인기 있는 드라이브 코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숙소로 향해 봅니다. 하루 종일 달렸더니 피로도 제법 쌓였고 어느덧 저녁 6시도 넘었네요. 예약해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디로 둘까요? 여기요? 네, 거기 드시면 돼요. 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어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편한 옷으로 먼저 갈아입고 저녁 먹을 곳부터 찾아봅니다. 안동까지 왔으니 메뉴는 역시 고등어가 좋겠죠? 그럼 저녁을 먹으러 나가봅니다. 번화가 가까이에 숙소가 있어서 식사를 마친 뒤 안동의 저녁 풍경을 둘러보기에도 좋을 것 같네요. 혼자 여행하다 보면 1인 메뉴가 있는 식당을 주로 찾게 되는데요. 이곳은 고등어구이 정식을 혼자서도 주문할 수 있어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등어구이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다양한 반찬에 된장찌개까지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이상한까지 된 거야. 반말이라고 하는데 혼자 먹기에는 제법 큼직하네요. 원래도 고등어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현지인 맛집이라더니 오늘 식당은 잘 찾아온 것 같아요. 든든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안동 시내를 조금 걸어보기로 합니다. 저는 낯선 도시를 혼자 걸을 때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안동의 밤거리는 활기가 있으면서도 혼자 걷기에 편안한 분위기네요. 천천히 걷다 보니 옹부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니 이곳도 일상의 공원이구나 싶네요. 좀 더 인근을 둘러보다가 뒤편에 있는 불이 켜진 건물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보니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네요. 1층에는 작은 갤러리와 무인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늦은 시간에도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기 전 오늘의 마지막으로 작은 모험을 하나 해보려 합니다. 안동 소주를 한번 마셔볼까 하는데요. 숙소 바로 옆에는 안동 소주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명인 안동 소주 브랜드관이 있어요. 하지만 선뜻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데다 이런 바 같은 공간도 낯설게 느껴져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직원분께 술을 잘 못 마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안동 소주로 만든 칵테일을 추천해 주셨어요. 유자의 상큼한 향에 은은한 누룩향이 더해져 저처럼 술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틈틈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주셨는데요. 혼자 바이크를 타고 여행을 왔다고 하니 안동의 볼거리와 축제도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름철 대표 축제인 안동 숲페스타도 축제 기간에 안동을 찾는다면 함께 들러봐도 좋을 것 같네요. 나오기 전 선물용으로 안동 소주도 한 병 구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었네요. 안동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합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많이 피곤했는지 정말 푹 잤네요. 간단히 씻고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가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움직여야 하니 든든하게 먹어두려 합니다. 찾아온 곳은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식당이에요. 콩나물 해장국이 한 그릇에 6,000원인데요. 부담 없는 가격에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마신 건 칵테일 한 잔뿐이지만 제대로 해장까지 했네요.
오늘은 안동을 조금 더 둘러본 뒤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어제는 안동의 북쪽과 중심부를 둘러봤다면 오늘은 남동부를 중심으로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비 예보는 없었는데 하늘이 제법 흐려졌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계획을 조금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동의 4대 관문 중 하나인 동인문을 지나자 마치 성문 밖 새로운 길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가장 먼저 향할 곳은 만유정입니다. 만유정은 2025년 의성과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큰 위기를 겪었던 곳인데요. 예전에 다녀왔던 곳이라 산불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화마를 견뎌낸 만유정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오는 길 내내 푸르던 숲이 만유정 주변에 이르자 거무스름한 모습으로 바뀌었네요. 만유정. 곧 만유정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실까요? 한 명이요. 네, 감사합니다. 전에 왔을 땐 없었던 스탬프 투어가 눈에 띕니다. 만유정의 각 포인트와 묵계 서원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한 장의 그림이 완성되는 방식이라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산불 피해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은 희망 투어라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만유정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불길을 피했지만 주변 숲과 문화재 구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5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정비된 탐방로를 걸으며 이곳을 다시 되살리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드디어 만유정에 닿았습니다. 외나무 다리도 정자도 제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네요. 이곳은 조선시대 문신 김계희행이 말년에 머물며 지은 정자입니다. 만유라는 이름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만유정 담장 안에는 화재를 견뎌낸 매화나무가 한 그루 남아있어요. 그 곁을 가득 채운 응원과 소원의 메시지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만유정 스탬프는 정자 안에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스탬프를 찍으니 그림도 제법 완성되어 가네요. 잠시 마루에 앉아 바람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만유정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느껴보았습니다.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원래는 안동호를 따라 이어지는 호숫길을 달려볼 계획이었는데요. 일정을 조금 바꿔 묵계서원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만유정 스탬프의 그림도 그곳에서 마무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기획된 이 투어의 취지가 마음에 들어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묵계서원까지는 바이크로 1, 2분 거리입니다. 큰 길을 벗어나 마을길로 들어섰는데 생각보다 안쪽까지 길이 이어집니다. 제대로 가는 게 맞아?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 길이 맞나 싶어요. 헐. 여기라고 되어 있다면은 와. 묵계서원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사과밭과 민가가 가까이 있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온 서원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곳에서는 카페 만유정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사과 묵게 에이드 하나요. 주변의 사과밭이 인상 깊어서 저는 사과 묵게 에이드를 주문했습니다. 어디든 앉아도 돼요? 그럼요. 위에 가셔도 되시고 서원으로 가셔도 되시고. 아, 감사합니다. 음료가 준비되는 동안 서원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문신 김계행의 학문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전 다녀온 만유정 역시 김계행이 머물며 지은 정자였죠. 음료를 받아 잠시 쉬어갑니다. 만유정에서 마주쳤던 분들도 이곳에 와 계신 걸 보니 저처럼 연계 투어를 즐기고 계신 것 같네요. 미리 이 투어를 알았더라면 저도 코스를 따라 하루 일정을 짜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지만 짧게나마 산불 피해 극복을 응원하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묵계서원에서 스탬프를 찍는 걸 깜빡했네요. 오늘은 원래 비 예보가 없었는데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예보로 바뀌었습니다. 서울까지 돌아가야 하는 만큼 비는 피하고 싶어 계획을 조금 수정해 서둘러 이동하기로 합니다. 서울로 돌아갈 때는 안동의 서쪽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라 마지막 목적지도 서쪽으로 정했습니다. 안동 남쪽에서 서쪽까지 이동하는 코스라 다음 목적지까지는 약 55km를 달려야 합니다. 안동의 아름다운 지방도를 달릴 수 있어 이 정도 거리는 오히려 반갑게 느껴지네요. 다음 목적지는 하회마을과 함께 안동을 대표하는 전망 명소인 부용대입니다. 부용대 주차장에 들어서자 브이스트롬 한 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괜히 반가운 마음에 옆에 바이크를 세웠어요.
마침 브이스트롬 라이더분과 만났는데요. 호주에서 오셨고 한국에서 바이크를 빌려 2주 동안 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며 먼저 알아봐 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쯤이면 호주로 돌아가셨을 텐데 한국에서의 라이딩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용대로 오르는 길에는 화천서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네요. 이내 부용대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사는데 돈을 왜 받아? 올라서 보니 하회 마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안동을 대표할 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용대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서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예상치 못했던 순간들, 같은 곳을 다시 찾아도 여행은 늘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주네요. 이번에 남긴 추억도 언젠가 다시 안동을 찾게 해주겠죠? 갈 길은 멀지만 돌아가는 길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